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승무패 16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관련해서 EPL 같은 경우에는 초안 영상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 영상, EPL 초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일단은 브라이튼이 생각보다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습니다. 상대 전적이 비슷하고 두 팀이 일단은 브라이튼이 6연패 그리고 홈에서 4연패, 노리치 같은 경우도 6연패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이튼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연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정배당을 줬고 투표율도 많이 몰린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두 팀 다 뭐 초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 팀 다 이 연패가 좀 긴 타이밍이라면 무승부에 있어서 무승부라는 결과가 두 팀에게 있어서 연패를 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뭐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브라이튼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기력은 확실히 브라이튼이 결정력이나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노리치와 비교했었을 때는 훨씬 더 홈에서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앞서는 경기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의 승까지 포함을 해서 브라이튼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브랜트퍼드의 경기고요. 첼시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승을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첼시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5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결과에 비해서 경기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브랜드퍼드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이런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첼시가 공간이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폴드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의 이변의 느낌도 조금 드는 게 배당이 생각보다 첼시가 높게 책정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첼시가 연승을 하면서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 때문에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더 쓰고자 이 경기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리즈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이 공간이 많은 모습들, 공격적으로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즈가 연승을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이 3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다면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인 사우스햄튼 쪽에 저는 손이 더 갑니다. 리즈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경입니다. 울버햄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초반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공격에 비해서 좀 아쉬운 수비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비진의 주력도 느리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원정에서의 아스톤 빌라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통으로 가야 되는데 아스톤 빌라가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지금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사실은 레반테가 흐름이나 아니면 경기력적으로나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 미드진의 수비 가담도 부족하고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이 레반테의 불안한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비아레알이 물론 지난 경기 때 카디스 상대로 이변으로 패배하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 좋았던 흐름이나 아니면 경기력적인 부분들에서는 비아레알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어요. 저는 비아레알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는다면 이변을 생각해 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레반테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경입니다. 맨유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레스터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일단 이 경기는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유의 단통 승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맨유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레스터도 지금 경기력적으로 너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고 공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레스터라서 맨유가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이 경기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어요. 맨유가 지금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이변을 포함해도 이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이변까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승부보다는 레스터 쪽도 좀 끌리는 게 어쨌든 레스터가 역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승무패로 지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경입니다.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3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셀타비고 상대로 레알이 좀 강했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은 좋았었던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했었죠. 근데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좀 흐름이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벤제마가 나오지 못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좀 이 제로투 전술이 좀 실패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팀이 셀타비고라서 셀타비고가 뭐 공격적으로는 역습이나 크로스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많은 팀이라서 레알이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긴 하더라도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좋았었던 흐름이나 경기력 그리고 원정에서도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나 셀타비고 상대로 강했었던 이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패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경입니다. 빌바오 대 엘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빌바오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는데 사실은 빌바오가 이렇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무승부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엘체가 뜬금없이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바오의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변을 바라봐야 되나 무승부를 바라봐야 되나라는 좀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빌바오가 엘체가 지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빌바오가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결정력에서의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엘체 수비 정도는 뚫어낼 만큼의 공격력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빌바오이니만큼 빌바오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웨스트햄 쪽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몰렸어요. 일단은 뭐 에버튼이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인지 좀 생각보다 웨스트햄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는데 저는 초안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일단은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에버튼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흐름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좀 아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제가 무승부를 선택한 이유는 웨스트햄이 어쨌든 이 지금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에버튼이 결정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력적으로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공격적으로도 만드는 과정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독 무승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어, 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들. 근데 이 경기는 왜 배당이 1.8배당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투표율이 베티스 쪽으로 많이 몰렸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들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경기력적으로도 이 시즌 중반쯤에 보여줬었던 모습들에 비해서 지금은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고 오사수나는 이변을 좀 잘 만들어내는 팀이죠. 베티스가 이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오사수나보다는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공간이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공격적으로 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전체적으로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쁜 팀은 아니라는 점이나 이변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는데 투표율이 많이 몰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워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변이라면 이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무승부의 느낌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부분들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뉴캐슬이 뭐 크리스 우드가 들어오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공격을 만드는 모습들이나 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이나 아니면 공간이 많은 부분은 여전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라요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는 원정에서 5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그라나다가 라요 상대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라나다가 2연승을 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라나다도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은 뭐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단통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경기고요. 단통을 하자면 사실 경기력은 저는 라요가 더 끌리긴 하는데 어쨌든 원정에서의 라요고 홈에서의 그라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라요의 최근에 터지지 않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나 수비적으로 공간적인 부분들 이 전체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그라나다의 한 방이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그라나다나 아니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라나다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디스가 지난 경기 때 비아레알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낸 모습들이 있었지만 뭐 공격적으로는 이 역습이나 크로스나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발렌시아가 이 흐름이 좋다라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이 카디스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발렌시아의 공격력은 저는 이번 시즌 굉장히 지난 시즌에 비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발렌시아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선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세비야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세비야가 무승부가 좀 긴 타이밍 4연무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원정 6연무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무승부를 조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흐름도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 세비야는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은 좋지만 결정력이 좀 지금 최근에 터지지 않는 부분들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지금의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승무패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